네, 구직에는 성공하셨으나 이제 이직을 희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일과 아예 다른 쪽 직무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 이사님도 이런 사례 많이 만나보셨죠? 예, 뭐 제가 하는 일이 또 커리어 상담이다 보니까요. 뭐 기억에 남는 분들 지금 말씀 좀 간단히 소개만 드리면 뭐 피부 미용 샵에서 매니저로 또 잘 하고 계신데 또 본인이 이렇게 좀 뭐 어떤 비전 때문에 고민하신 분 제가 상담해드린 적이 있고요. 또 뭐 우리가 얘기만 하면 딱 알만한 유명한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 계신 분인데 또 본인 또 흥미 적성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손해보험 사정인 하시다가 또 이렇게 또 다른 일 좀 하고 싶어서 저한테 또 상담 의뢰하신 분도 계시고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본인 현재 일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직장에 있어도 직장에 다니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잘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 누구나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상담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신상진 이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점 마음껏 한번 질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사실 방금 여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괴리가 커요. 근데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일을 그만두면은 돈을 번다는 확신이 또 없고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또 나이가 32살이라 결혼도 목전에 두고 있고요. 하게 되면 또 미국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한국에서 여자를 만날 기회도 많이 주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것도 맞는지도 궁금하고 나간 다음에 언제 나가는지도 궁금한 그러니까 시기와 선택의 정합성이 궁금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조언 한번 들어볼까요? 반갑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업무에도 큰 문제 없으신 것 같아서요. 네, 현재 나의 현재 직업과 앞으로 내가 또 가고 싶은 직업과 어떤 비교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MD라는 직업이 저희가 뭐 알고 일반적으로 알 때는 직업적으로 사실 쉬운 직무가 아닌데 사연 보실 때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업무 성취도나 좀 주변 평가는 좋으신가 봐요? 업무 인사고과가 잘 나오고 있어서요. 잘하는 게 아닌가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제가 제 생각에 현재 직무는 본인 흥미나 적성에 기본적으로는 맞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한다는 관점은 좀 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본인 직업적인 흥미에 대해서는 MD라는 직무가 좀 전혀 뭐 재미가 없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는 재미있는데 더 조종사가 좋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재미도 있는데 제가 사실 옷은 좋아하고 재밌는데요. 제가 이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먼 미래까지 지금은 젊으니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나이를 들고도 가장 재밌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솔직히 의문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항공조종사라는 게 제가 뭐 직업적인 매력도 있지만 사실 회사원이라는 게 조직생활이다 보니까 눈치를 보거나 혹은 야근이 많거나 그리고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짬 때문에 하는 일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없고 제가 거의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직업적 매력이 있어서 좀 더 많이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항공기 조종사를 꿈을 생각하신 건 언제부터신가요, 혹시라도? 작년 10월입니다. 아, 작년요? 네네네. 그럼 혹시라도 뭐 좀 어렸을 때 아니면 대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건 아니시고 갑자기 좀 끌리게 되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실은 공군 사관학교를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그냥 어릴 때 그냥 멋있어 보이는 동경이 있었고요. 최근 작년 10월에는 이제 제 친한 친구가 되게 나름 잘 되는 기업을 때려치고 이 길을 갔는데 너무 자기는 후회를 안 한다고 하는 데서 좀 더 매력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뭐 상담의 이제 그 화두는 내가 잘하는 일, 현재 잘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인데요. 네. 제가 사실 사회인분들 상담 커리어 컨설팅 해드릴 때는 잘하는 일을 택하시라고 많이 조언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네. 저희가 취미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직업이란 거는 내가 단순히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그 좋은 평가 받으시는 것처럼 직업적인 업무 수행, 직무 수행에 대한 능력이나 적성이 뛰어나서 직업을 잘 수행하고 있어야 또 급여도 많이 주고 그죠? 거기에 따른 평가가 또 본인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택하면 된다는 건 좀 위험하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조종사에 대한 꿈이 그렇게 단순하게 비현실적인 것 같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공군 뭐 이렇게 사관학교 꿈이 있었고 또 현재 미국 그 학교에 뭐 이렇게 어드미션 받은 상태라고 하셨죠? 신검 통과해서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런 상태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체계적으로 꿈을 또 이렇게 좀 설계 나가는 능력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본인이 그러면은 포기하셔야 될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아까 혹시 결혼 지금 예정이시라고 그랬나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자는 아직 미정이고요. 아, 상대자 미정이 상태고. 아직 안 만나셨구나. 그럼 다행이시고 제가 예. 혹시라도 예. 미정이랑 결혼하는 건 아니죠? 예. 지금 배우자가 이제 약혼자가 있으신 상태라고 하면 사실은 네. 조금 더 신중하시라고 하고 싶었는데요. 네네네. 본인이 혹시라도 내가 현재 이익을 좀 어느 정도 감수하고 포기하더라도 나의 미래 비전과 꿈을 쫓아가는 성향, 가치관이 뚜렷하다고 하시면은 예. 어느 정도 그 도전해 보시는 건 괜찮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만 좀 항공 조종사 어떤 직업적인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공기 조종사라는 직업은 일단 길이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번 되고 나면은 경력이 쌓이면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급여도 높은 직업에 속하는데요. 네. 일단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항공 그런 자격을 수료하거나 학교를 나와도 이제 메이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최소 1000시간 정도의 네, 그렇죠. 비행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네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공군 조종사로 공군을 나오신 분들은 유리하신데 네. 그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자비로 만약에 항공기를 계속 좀 비행기를 어쨌든 좀 조종해보는 그런 경험을 자꾸 쌓으셔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에 부담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 조금 나은 건 미국 유학으로 가신다고 하면 미국은 우리보다는 네. 아무래도 항공기 종류도 많고 다양한 규모에 따라 항공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에서 그냥 유학만 하시는 것보다 유학하시고 거기서 한 1000시간 가까운 그런 최소 경험을 쌓으실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 경제적인 비용과 네. 혹시라도 본인이 또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 조종사 학교에 들어가시더라도 네네. 그런 부분에 본인 세부적인 적성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기본적으로는 되게 자기 관리 철저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기계를 어쨌든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항공기 워낙 그 컴퓨터 전산화 그러니까 자동 조정이 많이 되지만 기본적인 수동 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계 조작 능력이나 또 공학적인 부분에 이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네네. 기계적인 부분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은 또 본인이 당장에 뭐 지금 내가 뭐 꼭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거나 네.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큰 뭐 위험이 없다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도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조금 짧은 상담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 이후에도 추가적인 조언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고 이런 고민을 상담을 의뢰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어렵죠. 네.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택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제 그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거를 같이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되기만 하면 그죠? 이직을 성공한다, 전직을 성공한다, 내가 이렇게 원하는 장밋빛 미래. 근데 내가 잃게 될 거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그런 쪽에 좀 상담을 많이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드리고요. 그러려면 네.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이제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의외로 이직을 의외로 많이 꿈꾸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뭐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이제 직장인 뭐 5,000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직장인 10명 중에 9명, 거의 뭐 90%죠. 9명이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예. 예, 그 중에 실제 또 60% 정도가 실제 이직을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뭐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 이직을 원하는 이유들이 상당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예, 이직을 원하는 이유로는 저희가 연봉이 일단 뭐 불만족스럽다. 가 네. 한 38% 이제 복수 응답이긴 한데요. 첫 번째로 꼽았고요. 또 근무 조건 열악이 한 35%, 그 다음으로 뭐 스트레스 강도, 업무 강도 때문에다가 한 26% 정도, 또 오래 일할 수 있는 좀 이제 비전적인 측면, 뭐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분들이 또 한 20% 또 18% 정도 계시고요. 기타 또 뭐 일의 흥미, 또 적성에 맞지 않다가 또 17%, 14% 정도. 어쨌든 다양한 사유로 이직을 좀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실제 이직률은 근데 그만큼 뭐 높지는 않죠. 생각하는 예, 것만큼. 뭐 실제 이직률은 뭐 지난해 한 490여 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는요. 네. 평균 이직률이 한 15.8%, 그러니까 20% 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다만 여기서 1년 차 이하 신입의 이직률이 거의 5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전에 그 조사한 자료에서는 중소기업
대기업은 그래도 입사 후 1년 안에 퇴사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네. 중소기업은 거의 입사자의 뭐 한 25, 30% 이상 1년 미만에 그 퇴사하거나 이직을 또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이직할 네.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취미와 직업의 큰 차이가 가장 뭐라고 생각하세요? 취미와 직업 차이, 돈. 그렇죠, 돈입니다. 제가 앞에 상담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쁜 게 아닌데요. 그렇죠. 직업이란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죠? 아니면 조금 좋아하는 게 덜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택하는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직 사회도 보시면 알겠지만 연봉 조건 때문에 이직하는 분들이 제일 많죠. 그런 상태에서 너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은 뭐 만족할 것이다. 또 돈은 알아서 저절로 벌어질 거 그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직무 적성이나 네. 직무 역량에 대해서 스스로 좀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우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안 된다를 비롯해서 오늘 이제 이직과 관련된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네. 끝으로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뭐 사회인분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직에 대한 갈등 느낄 수 있는데요. 네. 가장 주의하셔야 될 상황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이직 욕구. 그러니까 갑자기 상사와의 그런 좀 뭐 인간적인 관계가 나빠졌다든지 또 뭐 이렇게 보너스 해마다 잘 나오던 보너스가 올해는 안 나왔다. 그런 때는 네. 갑자기 또 충동 느끼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다 보면 또 해결될 수가 있어요. 사람 관계란 거 그죠? 나아질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회사에서 급여나 보너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다리실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상주의. 이제 오늘 상담 내용과 좀 초점이 비슷한데 이직할 땐 대부분 이직할 회사에서 내가 뭐 장점, 그러니까 좋게 좋아지게 될 것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직하면 내가 무조건 전보다는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거야라고 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직을 하지만 그 부분은 만족이 돼도 전에 회사에서 오히려 내가 만족스러웠던 거, 너무나 당연스러웠던 그렇죠. 게 네. 불만족의 또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론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큰 도움이 되는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네, 신상진 인사님과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